이 뒤에 들어가는 것이 ing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to 부정사가 되냐, to 부정사가 되냐, 이걸 묻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로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여백의 공간에 추가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없지만 또 저희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to라는 게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리고 to가 또 전치사 to도 있거든요. 근데 전치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절대 못 옵니다. 전치사는 원래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가 바로 오든지 아니면 명사 역할이 가능한 대명사가 오든지 아니면 또 명사 역할이 가능한 동명사가 오는데 to 부정사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to가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들어가는 것이 ing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to 부정사가 되냐, to 부정사가 되냐, 이걸 묻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사실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동사의 뜻으로 구별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to ing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들을 익혀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고 이것들 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be used to ing, 이 to가 전치사 to입니다. 그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거고요. 뜻은 어디에 익숙하답니다. 자, 근데 똑같은 게 있는데 be used to 부정사도 있어요. 이거는 이 to 부정사 해석이 지금 뭘로 들어가냐면 뭐뭐 하기 위해로 들어가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이용되다. use의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be used to ing냐, be used to 부정사냐라고 물으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서 당연히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am used. 자, to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 그 다음에 up early 할게요. 그 여기에 이제 get이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이용되다. 딱 해석을 들어도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ng 형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etting up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 to ing. 여러분 이때 lead는 자동사고요. 그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lead to ing. 자, 여러분들 confess to ing는요. confess라는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 혹은 자백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떤 지나간 과거의 행위에 대한 고백이나 자백을 얘기하는데, 역시 자동사고 뒤에 전치사가 온 구조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가 옵니다. to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admit 하면 뭐뭐를 인정하다인데, 자, 여러분 요거부터 합시다. to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to가 없는 경우는 admit이 타동사로 쓰인 경우예요.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같은 거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to가 있는 경우는 admit이 어떻게 쓰인 거냐면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동사가 자타 동사가 둘 다 되는 경우가 꼭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타동사로 쓰였을 때도 뒤에 ing가 나와요. 동명사말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admit ing가 되고요. 자동사로 쓰여서 뒤에 전치사가 와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똑같이 ing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admit은 to가 있으나 없으나 늘 in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전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be devoted입니다. 수동태로 들어갑니다. to ing고요. 마찬가지로 be dedicated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o ing. 이것도 전부 다 전치사가 오고 동명사가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이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what부터 시작해서 what do you say to까지 합쳐서 이제 해석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게 어땠는데, 이때 to가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이 ing가 옵니다. what do you say to 부정사가 아니라 what do you say to ing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ing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체크해 두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탭스 시험이잖아요. 탭스 시험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사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해석을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게 하는 게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런 걸 보기에 다 넣어놓고 골라보세요 이렇게는 잘 안 내요.
탭스에서 내는 유형은 그게 아니라 A도 부사절 접속사, B도 부사절 접속사, C도 부사절 접속사, D도 부사절 접속사인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나 문장의 해석상 가장 알맞은 뜻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탭스 공부를 할 때 부사절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이에요. 해석상 제일 좋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의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부사절 접속사를 구별할 때 일단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부터 갈게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를 만드는 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when이 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before, after 하기 전. 그 다음에 후, 전후 전부 다 시간이죠. until까지. 그 다음 while, 뭐뭐 하는 동안. while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에 속할 때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한 이후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탭스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해석입니다. 자, 다니엘은 읽어요. 책을. 그가 잠든 후에, after는 후잖아요. before는 전에. 그럼 이게 잠든 후에 책을 읽는다는 말이 아예 안 되잖아요. 잠들기 전에가 맞죠. 그래서 before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만 추가할게요. si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뜻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시제할 때 배웠지만 뒤에 과거 동사가 항상 나와야 되죠. 왜냐면 since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과거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since 뒤에 나오는 건 과거고요. 주절, 그러니까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있으면 이 과거 동사 이후로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나오죠. 현재 완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시제할 때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until하고 비슷한 뜻인데 또 저희가 시제할 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by the time이 있죠. 이 by the time도 어쨌든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 부사들이 들어갑니다. by the time의 뜻은 사실 until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고요. by the time의 뜻은 뭐뭐 할 때쯤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때쯤에. 그래서 by the time 같은 경우는 완료 시제할 때 많이 배웠었죠. 저희가 by the time 뒤에 주어가 있고 과거 동사가 나오면 주절에 이제 과거 완료가 나오고 by the time 뒤에 주어가 나오고 현재 동사가 나오면 현재 완료가 아닌 미래 완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제할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부사절 접속사에 나왔으니까 추가로 정리를 해뒀고요. 자, 그러면 저희 조건 갑시다. 조건은 보통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런 게 조건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if가 있죠. if는 조건의 부사절도 있고 가정법으로도 쓰입니다. unless 같은 게 이제 if not입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if인 거니까 거기 not을 붙인 게 이제 if not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once는 if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단 뭐뭐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뭐뭐 하겠다. 약간 이렇게 전후 관계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이걸 먼저 하면 이제 이걸 하겠다. 이렇게. as long as는 뭐뭐 한이라고 해서 약간 전제 조건의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게 as long as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일단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주절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예문을 보시면 만약에 큰 사이즈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unless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큰 사이즈 셔츠가 없다면 사겠다? 말이 안 되죠. 있다면 사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unless가 아니라 이제 if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if 대신에 as long as나 once를 써도 괜찮아요. 특히 as long as, 아까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s long as는 사실 if 대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는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타동사일 때, 타동사는 알다시피 뒤에 반드시 뭘 가지죠?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반드시 주어,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는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BPP로 바뀌는데 동사가 그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동사인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타동사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수동은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건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데 지금 이만큼이 목적어거든요. 그리고 need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능동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저희 수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동으로 바꿔줬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와야 한다. 자, 그 다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library는 수리가 될 것이다. 자, 도서관이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수리되는 겁니다. 원래 주어 자리에 오는 애가 그 동사를 당하면 수동을 쓰거든요. 그래서 BPP를 썼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목적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동사는 타동사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능동태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서 만드는 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쓰냐? BPP. 이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뭐 is, was, are. 그 다음에 우리 예문처럼 조동사 뒤면 원형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능동태일 때 주어 자리에 있던 거는 그냥은 못 내려오고요. 전치사 by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I였으면 by me, 원래 he였으면 by him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생략을 사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빼면서 만들어내는 게 수동태 문장이다 보니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주어로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동사일 때도 있지만 사실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뭐 투부정사, 그 다음에 그냥 문장도 있지만 관계사 안에 동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뒤에 오냐 오지 않냐로 능동수동을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had to, 투부정사입니다. 뒤에 finish를 썼는데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전치사구가 나오죠. 여러분, 전치사구는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finish를 능동으로 썼으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관계사절입니다. who부터 시작해서 news까지 다 앞에 뭐를 꾸미냐면 아나운서를 꾸미죠. 자, 보세요. 아나운서는 은퇴를 할 것인데 그 아나운서가 어떤 아나운서냐? 전용 뉴스를 deliver, 전달하는, 전하는. 자, 보세요. 일단은 의미상으로도 아나운서는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 하는 거죠.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딱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능동이 돼야 되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 뭐도 붙여줘야 돼요? s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 동사가 와야 한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현관 아래에서 발견된 개를 집에서 머무르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키운 건데, 자, 보세요. 요렇게 관계사절이에요. 이 대절 전체가 관계사절인데 지금 일단 해석도 보면 발견된이죠. 그러니까 수동인데 이게 find가 타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능동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under, 이거 뭐예요? 역시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는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죠? 수동. 그래서 해석과 구조가 모두 수동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고 있긴 있는데 전치사구가 있고 전치사구는 뭐가 될 수 없고 목적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수동태가 들어와야 한다. 고득점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계사 자리, 모양 이런 걸 정리했으니까 이제 생략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은 지금 which잖아요. 이게 어떻게 목적격이냐면 지금 뒤에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목적격인 거죠. 왜냐면 여기 있던 목적어가 관계사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이제 which고요. 그 다음에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whom.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은 뭐 which이든 whom이든 대시든 전부 다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냐?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를 단독으로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는 항상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기는 한데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at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which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which를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which is 써도 되는데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있으면 이거를 함께 동시에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랑 함께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득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에도 이런 문장이 몇 번 나왔었는데 제가 그냥 큰 언급 없이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해석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하기엔 해석이 좀 이상하거든요. 자, 교수님은 만약에 꾸민다고 해석을 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no homework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숙제를 안 내줬고 그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줬고 그럼 여기서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단순히 꾸민다기보다는 앞에 내용 전체를 그대로 다 받아주게 되죠. 이렇게 앞에 내용 전체를 다 받아주는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용법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which가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서 이제 관계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컴마를 반드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컴마를 안 찍으면 그냥 수식이 돼버리고요. 컴마를 찍어야만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which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컴마를 찍어버리잖아요. 컴마를 찍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마 뒤에는 관계사 대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 훔, 관계대명사 which를 전부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컴마 뒤입니다. 그래서 컴마가 딱 찍혀 있으면 그 뒤에 which가 있잖아요. 그 which를 지우고 대수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which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컴마만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컴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신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사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사들이 항상 뭐를 찍냐면 관계사 앞에 컴마를 찍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마가 찍혀 있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오면 뭐다? 틀린 거다.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도치 중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부정어구는 이런 거잖아요. 부정어에 해당하는 게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데 그때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패턴을 의문문과 동일하게 한다. 그걸 이제 저희가 조동사 도치라고 책에서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이게 부사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들이 문장 앞으로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해당하는 전치사가 일단 among이 제일 많아요. 뭐뭐 중에. 그 다음에 within도 있어요. 뭐뭐 안에, 뭐 이내에 이런 뜻이죠. 거리 이내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뭐 앞에. 그 다음에 beside 옆에, next 옆인데 이건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which 장소, 공간, 방향, 방위 이런 거 다 해당합니다. 스페이스의 개념을 가진 것들은 다 해당하고요. 심지어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다 해당합니다. 이 중에 특히 among하고 within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among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구가 기본적으로 원래 문장 제일 뒤에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꿔요. 예문을 보시면 당연히 across도 해당합니다. 앞으로 나갔는데 주어 동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앞으로 나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치하는 방법이 아까 부정어구랑은 달라요. 왜냐면 부정어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의문문처럼. 근데 이게 만약에 의문문처럼 되면 일단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does부터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자리만 바꿨죠. 이거는 정말로 자리만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의문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어 앞으로 나오고 끝이에요. 이게 도치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부사구는 거의 다 전치사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치사들도 막 예를 들었었는데 구를 빼면 부사죠. 위치 장소의 부사도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here하고 there 있죠.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구문인데
이게 여러분 대열이 원래 장소 부사기 때문에 문장 뒤에 있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로 빠졌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도부사 구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re is a house. 이게 뭐냐면 집이 있다. 대열은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도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열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예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대열하고 희열 같은 게 앞으로 나가도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고득점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긴 했는데 컴마를 찍어버리면 또 이게 도치가 안 일어나요. 컴마를 안 찍으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고 컴마를 찍으면 그냥 주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를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히얼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치를 했는데 틀린 문장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주어가 it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히얼이 앞으로 나가도 이렇게 주어 동사를 순서대로 쓰지 도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알고 있는 저희 유명한 구문들 있죠. Here we go. 이 we가 대명사입니다. Here I am 할 때 I도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here이 앞에 나가 있지만 주어 동사 순서가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문처럼 도치, 위치, 장소의 전치사구랑 부사 나가면서 그냥 주어 동사 자리 바꿈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보어의 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를 하는 건데 이때는 보어 중에서 해당하는 게 형용사와 분사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보어는 앞으로 나가서 도치 일어나고 이런 게 없고 형용사나 분사 보어는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undisturbed 과거분사인데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이게 뭐 지장이 없는, 차질이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여기 was 뒤에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어가 앞으로 나갔으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자리 바꾸는 거,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죠. 주어 동사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이게 지금 자리를 바꾼 밑에 아래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사나 형용사 보어도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거 분사나 형용사 보어만 해당해요. 명사 보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